차가운 바람이 몰아치던 1637년의 겨울. 조선의 왕, 인조는 얼어붙은 땅 위에 머리를 찌으며 청나라 황제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에서 흐른 피가 눈밭을 붉게 물들였던 그날, 우리는 이 사건을 삼전도의 굴욕이라 부르며 무능한 외교가 불러온 참사로 기억합니다. 흔히들 말합니다. 광해군의 현명한 중립 외교를 버리고 인조가 주제도 모르고 명나라만 섬기는 친명배금을 외치다 자초한 전쟁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역사라는 거대한 판 위에 놓인 진실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또 비참합니다. 시계를 조금 더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17세기는 격변의 시대였습니다. 대륙의 주인 명나라는 늙고 병들어가고 있었고 북방의 만주족이 세운 후금, 즉 훗날의 청나라는 무서운 기세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1623년 인조 반정이 일어납니다.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인조 정권의 명분은 확실했습니다. 폐륜을 저지르고 오랑캐와 손잡은 광해군을 패한다. 그들은 반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광해군의 모든 것을 부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내건 슬로건이 바로 숭명배금, 명나라를 숭상하고 금나라를 배척한다는 것이었죠. 여기까지만 보면 인조는 앞뒤 꽉 막힌 사대주의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인조 정권의 내막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펼쳐집니다. 인조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갓 정권을 잡은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신의 생존과 정권의 안정이었습니다. 반정으로 집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군사력은 바닥이었고 민심은 흉흉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 북쪽에 떠오르는 군사강국 후금과 진짜로 전쟁을 벌인다? 그건 자살행위나 다름없다는 걸 인조 자신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인조 정권은 집권 초기 후금에 대해 강력한 도발을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겉으로는 오랑캐를 물리치자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실제 외교 현장에서는 광해군 때와 별반 다를 바 없는 눈치 보기식 중립 외교를 이어갔습니다. 배금 정책은 그저 백성들과 사대부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국내용 정치 구호, 즉 슬로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인조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적당히 명나라 편인 척하면서 후금의 심기는 건드리지 말자. 힘이 없으니 납작 엎드려 태풍이 지나가기만을 바랐던 것이죠. 하지만 역사는 약소국의 아니란 기대를 처참하게 배신합니다. 평화로운 시기에는 줄타기 외교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두 강대국의 대결이 막바지로 치닫는 소위 데스매치가 시작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양자택일의 순간, 내가 내 편인지 적의 편인지 확실히 하라는 협박이 날아옵니다. 후금은 이제 조선에게 형제의 관계를 넘어 군신 관계를 요구해 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조선의 비극적인 한계가 드러납니다. 냉혹한 국제 정세 속에서 조선의 조정은 현실이 아닌 명분과 편견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다 망해가는 명나라는 여전히 문명의 나라였고 천하를 호령하는 후금은 그저 힘만 센 야만의 나라였습니다. 머리로는 후금이 무섭다는 걸 알면서도 가슴과 명분은 오랑캐에게 고개 숙이는 걸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조선은 전쟁을 선택합니다. 아니, 전쟁을 선택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인조와 조선 조정은 전쟁을 치를 군사력도 국토를 사수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백성을 지킬 의지도 없었습니다. 독자적인 힘, 즉 자강의 노력 없이 말로만 떠드는 중립과 자주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역사는 병자호란을 통해 잔인하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남한산성에 고립된 47일. 그 추운 겨울 동안 인조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차라리 그때 힘을 길렀더라면, 차라리 그때 유연하게 대처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밀려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성문은 열렸고 왕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평화, 힘이 뒷받침되지 않은 중립이라는 환상이 깨지는 소리였습니다. 약소국의 중립 외교는 가능한가? 이 질문에 대해 병자호란의 역사는 우리에게 뼈아픈 대답을 던집니다. 가능하지만 그건 스스로를 지킬 송곳니를 가지고 있을 때만입니다. 교묘한 외교력은 필수입니다. 그러나 그 외교력을 뒷받침할 강력한 자기방어 능력이 없다면 중립은 그저 강대국들의 먹잇감이 되기를 기다리는 대기표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5천년 생존의 길, 그 길 위에서 우리가 병자호란을 단순히 치욕의 역사가 아닌 냉혹한 생존의 교과서로 다시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다음 스토리 작업을 준비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역사 스토리텔러 철수였습니다.